후퇴하면 끝이다. 오늘 이 바다가 우리의 이름이 된다. 서기 970년 북해.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입니다. 불타는 배들이 파도 위를 떠다니고 갑옷과 방패가 부딪히는 소리가 어둠을 찢습니다. 한 전사가 선두에 서 있습니다. 피로 젖은 검, 찢어진 방패, 숨가쁜 호응. 지휘관님, 적의 증원군이 옵니다. 그 전사는 천천히 뒤를 돌아봅니다. 투구 아래로 흘러내리는 긴 머리카락. 그러나 눈빛은 그 어떤 바이킹 전사보다 차갑습니다. 그녀는 말을 몰아 적진으로 돌진합니다. 화살이 날아들고 창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한 자루의 창이 그녀의 가슴을 꿰뚫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쓰러집니다. 눈보라 속에서 마지막으로 보이는 것은 자신의 깃발이 쓰러지는 모습입니다. 그날 밤 바이킹의 위대한 전사 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1000년이 지나 과학자들이 그녀의 무덤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전사는 여자였습니다. 오늘 AM153 고전 이야기는 역사가 지운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전설이 아닌 실제 역사 속에 존재했던 바이킹 여성 전사의 이야기입니다. 지워진 진실을 함께 찾아가시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북쪽 끝 노르웨이의 작은 바이킹 마을. 서기 940년경입니다. 피오르드가 마을을 감싸고 험한 산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곳은 부드러운 땅이 아닙니다. 오직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곳입니다. 한 롱하우스, 긴 나무집 안. 남자들이 술을 마시며 전투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자들은 직무를 짜고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 한쪽 구석에 작은 소녀가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프레이디스. 아버지 토르발드는 마을의 전사입니다. 용맹하지만 부유하지는 않습니다. 어머니 아스트리드는 일찍 병으로 죽었습니다. 프레이디스는 5살 때부터 아버지가 검을 다루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느 날 마을 아이들이 나무 검으로 놀이를 합니다. 프레이디스도 끼고 싶었습니다. 나도 할래. 남자아이들이 비웃습니다. 여자는 안 돼. 집에 가서 실이나 짜. 하지만 프레이디스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나무 막대기를 집어듭니다. 한 번만 해보자. 가장 큰 아이 에이나르가 덤벼듭니다. 프레이디스는 맞고 넘어집니다.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이 찢어집니다. 맞지? 여자는 약해. 프레이디스는 흙투성이가 된 채 일어섭니다. 눈물이 글썽이지만 참습니다. 그리고 다시 막대기를 듭니다. 다시. 에이나르가 짜증을 내며 다시 때립니다. 프레이디스는 또 넘어집니다. 하지만 또 일어섭니다. 다시 3번, 4번, 5번. 결국 에이나르가 지쳐서 그만둡니다. 미친 계집애. 프레이디스는 그 자리에 서서 피를 닦습니다. 웃지도 울지도 않습니다. 그날 밤 롱하우스. 아버지 토르발드가 검을 닦고 있습니다. 프레이디스는 한참을 그 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묻습니다. 아버지, 왜 여자는 안 돼요? 토르발드는 손을 멈춥니다. 딸을 바라봅니다. 전장은 자비가 없는 곳이다. 피와 죽음뿐이지. 그래도 나는 가고 싶어요. 토르발드는 한참을 침묵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옛날 검 한 자루를 꺼냅니다. 녹이 슬고 날이 무딘 검입니다. 이걸 내 키만큼 휘두를 수 있게 되면 다시 물어봐라. 프레이디스의 눈이 빛납니다. 다음 날부터 프레이디스는 매일 아침 그 검을 휘두릅니다. 처음엔 들어올리지도 못했습니다. 한 달 후 겨우 한 번 휘두를 수 있었습니다. 석 달 후 10번, 1년 후 100번. 마을 사람들은 수군댑니다. 토르발드가 딸을 망치고 있어. 여자가 검을 들다니 불길한 일이야. 하지만 토르발드는 개의치 않습니다. 딸이 포기하기를 기다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프레이디스는 12살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사냥에 나갑니다. 토르발드와 몇몇 전사들이 사슴 사냥을 갑니다. 프레이디스도 따라갑니다. 숲속
사슴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프레이디스가 화살을 당깁니다. 손이 떨립니다. 놓칩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곱씹습니다. 떨렸어. 왜 떨렸을까? 토르발드가 말합니다. 생명을 끊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그럼 어떻게 떨지 않을 수 있어요? 떨지 않는 게 아니라 떨면서도 활을 쏘는 거다. 프레이디스는 그 말을 가슴에 새깁니다. 14살 그녀는 처음으로 사슴을 잡습니다. 16살 곰과 마주칩니다. 죽을 뻔하지만 살아남습니다. 18살 그녀는 이미 마을에서 가장 뛰어난 활잡이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그녀를 전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여자일 뿐이야. 그리고 운명의 날이 옵니다. 서기 958년 여름. 프레이디스는 20살입니다. 그해 남쪽의 적대적인 부족이 마을을 습격합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그림니르, 잔혹하기로 유명한 약탈자입니다. 어느 날 새벽 경보가 울립니다. 적이다. 적습. 롱하우스에서 전사들이 뛰쳐나옵니다. 프레이디스도 검과 방패를 들고 나갑니다. 토르발드가 소리칩니다. 프레이디스, 여자들과 아이들을 지켜. 아니요, 저도 싸울래요. 안 돼. 하지만 적은 이미 마을 입구를 뚫었습니다. 화살이 날아들고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프레이디스는 갈림길에 섭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자신의 마음을 따를 것인가. 그때 한적 전사가 어린아이를 향해 도끼를 휘두릅니다. 프레이디스는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입니다. 달려가 방패로 막습니다. 꺼져. 적이 놀라 뒤로 물러섭니다. 여자가 방패를 든 모습에 당황한 겁니다. 프레이디스는 그 틈을 노려 검을 휘두릅니다. 피가 튑니다. 적이 쓰러집니다. 프레이디스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손에 전해지는 묵직한 감촉, 철과 살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생명이 꺼지는 순간의 고요함. 그녀는 구역질이 납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전투는 1시간 넘게 계속됩니다. 프레이디스는 3명의 적을 쓰러뜨립니다. 마침내 그림니르의 부족이 퇴각합니다. 전투가 끝나고 시체들이 널려 있습니다. 토르발드가 달려옵니다. 피투성이지만 살아있습니다. 프레이디스. 그는 딸을 껴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입니다. 잘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모입니다. 전사들이 프레이디스를 바라봅니다. 한 노인 전사, 올라프가 말합니다. 오늘 저 아이, 아니, 저 전사가 5명을 구했소. 다른 전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여자가 아니라 전사요. 그날 이후 프레이디스는 더 이상 토르발드의 딸이 아닙니다. 그녀는 전사 프레이디스가 됩니다. 서기 959년 가을, 토르발드가 병에 걸립니다. 겨울이 오기 전 그는 딸을 부릅니다. 프레이디스, 내 아버지. 나는 내가 전사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았다. 프레이디스는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내가 선택했고 내가 증명했다. 나는 자랑스럽다. 토르발드는 자신의 검을 건넵니다. 패턴 웰디드 강철검. 그의 평생 전우이자 보물입니다. 이제 내 것이다. 아버지, 전장에서 살아남아라. 그게 전사의 의무다. 그의 겨울, 토르발드는 죽습니다. 프레이디스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바이킹 전사는 죽음 앞에서 울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혼자 눈 덮인 산을 오르며 하늘을 향해 외칩니다. 아버지, 메아리만 돌아옵니다. 서기 960년 봄, 프레이디스는 용병으로 첫 원정을 떠납니다. 야를 지역 영주 하랄드가 이웃 부족과 전쟁을 벌입니다. 전사들을 모집합니다. 프레이디스가 지원합니다. 하랄드가 그녀를 보고 웃습니다. 여자가 원정을 가겠다고? 네. 이유는? 전사니까요. 하랄드는 한참을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아. 하지만 약한 모습을 보이면 즉시 돌려보낸다.
프레이디스는 고개를 숙입니다. 감사합니다. 원정대는 50명. 모두 남자. 프레이디스만 여자입니다. 처음에 남자들은 그녀를 무시합니다. 짐이 되지 않으면 다행이야. 하지만 첫 전투에서 프레이디스는 증명합니다. 적진 돌파 작전. 프레이디스는 선두에 섭니다. 방패를 들고 돌진합니다. 화살이 방패에 박힙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적의 방어선을 뚫습니다. 그 뒤를 전사들이 따릅니다. 전투는 승리로 끝납니다. 그날 밤 캠프파이어 앞에서 전사들이 프레이디스에게 술을 권합니다. 오늘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졌을 거다. 프레이디스는 술을 받아 마십니다. 나는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전사들이 웃습니다. 그게 바로 전사의 마음이지. 서기 962년. 프레이디스는 이미 수십 번의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조금씩 퍼지기 시작합니다. 여자 전사가 있다더라. 프레이디스라고, 토르발드의 딸. 거미 번개처럼 빠르다던데. 하지만 명성과 함께 질투도 커집니다. 일부 전사들은 그녀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자 주제에 운이 좋았을 뿐이야. 어느 날 한 전사 스벤이 그녀에게 도전합니다. 결투하자. 내가 진짜 전사인지 확인하고 싶어. 프레이디스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좋아요. 다음 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결투가 벌어집니다. 스벤은 덩치가 크고 힘이 셉니다. 프레이디스는 날렵하고 빠릅니다. 첫 공격, 스벤의 도끼가 프레이디스의 방패를 강타합니다. 방패가 갈라집니다. 두 번째 공격, 프레이디스가 옆으로 비켜섭니다. 스벤의 도끼가 허공을 갑니다. 프레이디스가 반격합니다. 검이 스벤의 팔을 스칩니다. 스벤이 분노하며 돌진합니다. 프레이디스는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낮게 몸을 숙입니다. 스벤이 넘어집니다. 프레이디스의 검이 스벤의 목에 닿습니다. 항복. 스벤은 이를 갈지만 고개를 끄덕입니다. 항복한다. 전사들이 환호합니다. 그날 이후 아무도 프레이디스의 실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서기 965년 여름. 프레이디스는 27살입니다. 그녀는 이제 하랄드 야를의 핵심 전사 중 한 명입니다. 어느 날 하랄드가 중요한 작전을 준비합니다. 적의 요새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은 수가 많고 지형이 험합니다. 하랄드가 전사들을 모아놓고 묻습니다. 누가 방법을 아는가? 전사들이 침묵합니다. 프레이디스가 조심스럽게 손을 듭니다. 제가 생각이 있습니다. 말해봐라. 정면 공격은 실패합니다. 하지만 뒤쪽에 절벽이 있습니다. 그곳은 경비가 약할 겁니다. 절벽을 어떻게 오른단 말인가? 밤에 소수 정예로 로프를 이용해서요. 그리고 안에서 문을 열어줍니다. 그때 본대가 돌입하는 겁니다. 전사들이 웅성댑니다. 위험한 계획이야.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 하랄드가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다. 누가 절벽 등반을 이끌 것인가? 프레이디스가 대답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네. 하랄드는 잠시 망설이다 동의합니다. 좋다. 하지만 실패하면 모두 죽는다. 알고 있습니다. 그날 밤 프레이디스와 10명의 전사가 절벽 아래 섭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져 있습니다. 완벽한 어둠입니다. 프레이디스가 먼저 로프를 잡고 올라갑니다. 손이 미끄럽습니다. 발이 헛디딥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1시간 후 그녀는 절벽 위에 도착합니다. 조용히 경비병을 제압합니다. 로프를 내려 동료들을 끌어올립니다. 성 안으로 잠입합니다. 문지기를 제압하고 정문을 엽니다. 하랄드의 본대가 돌입합니다. 전투는 1시간 만에 끝납니다. 승리입니다. 하랄드가 프레이디스를 부릅니다. 오늘 내가 없었으면 우리는 실패했을 거다.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아니다. 내가 전장을 읽었다. 그게 지휘관의 자질이지. 그날 이후 프레이디스는 단순한 전사가 아니라 전술가로 인정받습니다.
서기 967년 가을, 하랄드가 프레이디스를 부릅니다. 프레이디스, 내게 부대를 맡기고 싶다. 부대를요? 30명의 전사. 내가 그들을 이끌어라. 프레이디스는 놀랍니다. 여자가 부대를 이끈다는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나는 전사의 성별을 보지 않는다. 나는 능력을 본다. 내가 증명했다. 프레이디스는 무릎을 꿇습니다. 감사합니다, 야를님. 하지만 모든 사람이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전사들이 불만을 표합니다. 여자가 우릴 이끈다고? 신들이 노할 거야. 프레이디스는 알고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첫 작전. 프레이디스의 부대는 적의 보급선을 차단하는 임무를 받습니다. 그녀는 매복 지점을 선택합니다. 전사들을 배치합니다.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적의 수송대가 나타납니다. 프레이디스가 신호를 보냅니다. 전사들이 일제히 덤벼듭니다. 적은 혼란에 빠집니다. 저항도 못하고 제압됩니다. 단 한 명의 아군 사상자도 없습니다. 완벽한 승리입니다. 부대원들이 프레이디스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지휘관님은 다르군. 싸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걸 선택해. 그게 진짜 전쟁이지. 서기 969년 봄. 프레이디스는 이제 100명의 전사를 이끕니다. 그녀의 부대는 하랄드의 최정예 부대가 됩니다. 승률은 거의 100%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발키리 프레이디스. 전설의 여전사처럼 그녀는 전장에서 죽음을 선택하는 자라고. 하지만 프레이디스는 그 별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신하가 아니에요. 그냥 전사일 뿐이에요. 서기 970년 여름. 하랄드 야를이 큰 원정을 준비합니다. 목표는 남쪽의 부유한 섬입니다. 거기엔 금과 은이 넘칩니다. 하랄드는 동맹 부족들과 연합군을 만듭니다. 프레이디스의 부대도 포함됩니다. 총 300명의 전사, 10척의 롱쉽. 출발 전날 밤 하랄드가 전사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이번 원정은 우리 모두를 부자로 만들 것이다. 오딘과 토르가 함께 하신다. 전사들이 환호합니다. 프레이디스는 조용히 자신의 검을 닦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 전사 라그나르가 묻습니다. 긴장되나? 항상 긴장돼요. 하지만 넌 항상 이기잖아. 프레이디스가 고개를 젓습니다. 전장에서 항상은 없어요. 한 번의 실수면 끝이에요. 다음 날 롱십들이 출항합니다. 바람이 좋습니다. 파도가 순합니다. 일주일 후 목표 섬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동맹 부족의 우두머리 토르켈이 하랄드에게 와서 말합니다. 우리는 프레이디스의 지휘를 받을 수 없소? 무슨 소리요? 여자가 군을 이끈다니 우리 전사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오. 하랄드가 화를 냅니다. 프레이디스는 내 최고의 지휘관이오. 그래도 여자는 여자요. 우리는 따를 수 없소. 그럼 어쩌자는 거요? 그녀를 후방에 두시오. 아니면 우리는 철수하겠소. 하랄드는 고민에 빠집니다. 프레이디스 없이는 전투 계획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토르켈의 부대 없이는 병력이 부족합니다. 그날 밤 하랄드가 프레이디스를 부릅니다. 프레이디스. 프레이디스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를 빼시는 거죠? 미안하다. 하지만 동맹이 무너지면 프레이디스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해해요. 저는 후방에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격이 시작됩니다. 프레이디스는 후방에서 지켜봅니다. 처음에는 순조롭습니다. 하지만 곧 문제가 생깁니다. 토르켈의 부대가 너무 앞서 나갑니다. 적의 함정에 빠집니다. 포위당합니다. 하랄드가 명령을 내리지만 혼란스럽습니다. 프레이디스는 상황을 봅니다. 이러다간 모두 죽어. 그녀는 결단을 내립니다. 자신의 부대를 이끌고 전장으로 뛰어듭니다. 나를 따라. 그녀의 부대원들이 따릅니다.
프레이디스는 적의 측면을 공격합니다. 적이 혼란에 빠집니다. 그 틈에 토르켈의 부대가 빠져나옵니다. 전투는 간신히 승리로 끝납니다. 하지만 희생이 컸습니다. 1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전투 후 토르켈이 프레이디스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우리를 구했다. 프레이디스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토르켈이 계속 말합니다. 내가 틀렸다. 미안하다. 프레이디스가 그를 차갑게 바라봅니다. 당신의 자존심 때문에 오늘 50명이 죽었어요. 토르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날 밤 프레이디스는 혼자 해변을 걷습니다. 라그나르가 다가옵니다. 지휘관님, 라그나르, 당신은 옳았어요. 모두가 알아요. 프레이디스가 고개를 젓습니다.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아남는 게 중요하죠. 그래도, 라그나르, 나는 평생 증명해야 해요. 남자들은 한 번이면 되지만 나는 매번 증명해야 하죠. 라그나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서기 970년 가을, 원정대는 돌아갑니다. 하지만 귀향길은 순탄치 않습니다. 북해를 건너던 중 적대 부족의 함대와 마주칩니다. 그림니르의 아들 에이바르가 이끄는 함대입니다. 에이바르는 복수를 원합니다. 12년 전 프레이디스가 그의 아버지 그림니르의 부족을 물리쳤으니까요. 하랄드의 함대다. 공격. 전투가 시작됩니다. 파도 위에서 배들이 부딪힙니다. 화살이 날아들고 창이 쏟아집니다. 프레이디스의 배가 적의 집중 공격을 받습니다. 지휘관님, 너무 많습니다. 프레이디스는 침착하게 명령합니다. 방패벽? 화살 막아. 전사들이 방패를 들어 올립니다. 하지만 적은 계속 밀려옵니다. 프레이디스는 판단합니다. 이대로는 모두 죽는다. 그녀는 결단을 내립니다. 선해, 적의 기함으로 돌진한다. 지휘관님, 들었어. 돌진. 프레이디스의 배가 방향을 바꿉니다. 직진합니다. 적의 기함, 에이바르의 배를 향해. 에이바르가 웃습니다. 미쳤군. 자살하러 오는가. 하지만 프레이디스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기함을 무너뜨리면 적의 지휘 체계가 무너집니다. 배가 부딪힙니다. 프레이디스가 먼저 뛰어넘습니다. 나를 따라. 그녀의 부대원들이 따릅니다. 백병전이 벌어집니다. 프레이디스는 에이바르를 향해 나아갑니다. 에이바르가 도끼를 휘두릅니다. 프레이디스가 검으로 막습니다. 불꽃이 튑니다. 여자 주제에 프레이디스가 반격합니다. 성별이 중요해. 그녀의 검이 에이바르의 팔을 뺍니다. 에이바르가 비명을 지르며 물러섭니다. 그 순간 뒤에서 창이 날아옵니다. 프레이디스는 미처 피하지 못합니다. 창이 그녀의 옆구리를 관통합니다. 으윽! 프레이디스가 비틀거립니다. 라그나르가 달려옵니다. 지휘관님, 프레이디스는 창을 뽑아냅니다. 피가 쏟아집니다. 하지만 그녀는 검을 놓지 않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그녀는 에이바르를 향해 다시 돌진합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검을 휘두릅니다. 에이바르의 목이 베입니다. 적의 우두머리가 쓰러집니다. 적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지휘관이 죽었다. 도망쳐. 적의 함대가 후퇴합니다. 승리입니다. 하지만 프레이디스는 무릎을 꿇습니다. 지휘관님, 라그나르가 그녀를 붙잡습니다. 프레이디스의 옆구리에서 피가 멈추지 않습니다. 라그나르, 말하지 마세요. 치료를 받아야. 프레이디스가 고개를 젓습니다. 안 돼. 나는 알아. 지휘관님, 프레이디스가 하늘을 봅니다. 눈보라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름답네. 지휘관님, 프레이디스가 마지막으로 미소 짓습니다. 나는 전사로 살았어. 그걸로 충분해. 그녀의 눈이 감깁니다. 전사 프레이디스, 32살의 나이에 전사합니다. 북해의 작은 섬, 바이킹 전통에 따라 프레이디스는 전사로 묻힙니다. 그녀의 검, 방패,
도끼, 화살통이 함께 놓입니다. 그녀가 아끼던 말 2마리도 함께 묻힙니다. 그리고 그녀의 전술 게임판, 타플도 함께 넣어집니다. 하랄드가 추도사를 합니다. 프레이디스는 우리 중 가장 용감한 전사였다. 그녀는 여자였지만 그 누구보다 강했다. 오딘이여, 그녀를 바랄라로 인도하소서. 전사들이 방패를 두드립니다. 땅이 울립니다. 프레이디스의 무덤이 덮입니다. 무덤 위에는 아무런 표시도 남지 않습니다. 이름도 룬 문자도 없습니다. 다만 전사들만이 기억합니다. 여기 위대한 전사가 잠들다. 세월이 흐릅니다. 전사들이 늙어 죽습니다. 그들의 자식들도 늙어 죽습니다. 프레이디스의 이야기는 조금씩 잊혀집니다. 100년 후 누군가 묻습니다. 이 무덤은 누구 거야? 옛날 전사. 이름은 몰라. 200년 후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그냥 옛날 무덤이 됩니다. 기독교가 스칸디나비아를 덮습니다. 바이킹의 전통이 사라집니다. 여성 전사의 이야기는 신화로 밀려납니다. 발키리는 전설일 뿐이야. 여자가 전쟁을 한다니 말이 안 돼. 프레이디스는 역사에서 지워집니다. 서기 1878년 스웨덴 비르카 고고학자 얄마르 스톨페가 바이킹 유적지를 발굴합니다. 수백 개의 무덤 중 하나 BJ 581 스톨페가 땅을 파냅니다. 검이 나옵니다. 도끼가 나옵니다. 창이 나옵니다. 이건 전사의 무덤이다. 더 파냅니다. 말의 뼈가 나옵니다. 2마리분입니다. 고위급 전사군. 그리고 타플 게임판이 나옵니다. 지휘관급이다. 스톨페는 흥분합니다. 위대한 바이킹 전사의 무덤을 찾았다. 그는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BJ 581 남성 전사의 무덤.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100년이 흐릅니다. BJ 581은 교과서에 실립니다. 바이킹 남성 전사의 전형적 무덤. 박물관에 전시됩니다. 위대한 남성 전사. 학자들이 연구합니다. 이 남성은 아마 장군급이었을 것이다. 아무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 전사가 정말 남자일까? 서기 2017년 스톡홀름 대학교 고고학자 샬롯 헤덴스티에르나 욘손 박사. 그녀는 오래된 기록을 뒤집니다. 1970년대에 골반이 여성형이라는 기록이 있네. 하지만 무시되었어. 왜? 그녀는 허가를 받습니다. BJ 581의 뼈를 재조사하는 것. 먼저 골반을 분석합니다. 확실히 여성형이야.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DNA 검사. 치아와 대퇴골에서 샘플을 채취합니다. 실험실로 보냅니다. 몇 달 후 결과가 나옵니다. 성염색체 XX, Y 염색체 검출되지 않음. 재검사. 같은 결과. 또 재검사. 역시 같음. 욘손 박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전사는 여성이었어. 2017년 9월 논문 발표.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 바이킹 시대 전사 무덤의 여성 점유자에 대한 게놈 분석. 세계가 충격에 빠집니다. 여성 전사가 실존했다? 100년 동안 우리는 뭘 본 거지? 논란이 폭발합니다. 이건 예외다. 무덤이 섞였을 거다. 무기는 상징일 뿐이다. 하지만 과학은 명확합니다. 그녀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전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녀를 BJ 581이라 부릅니다. 무덤 번호로. 그녀의 진짜 이름은 모릅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녀의 이름은 프레이디스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다른 이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녀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전사였습니다. 그녀는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녀는 전장에서 싸웠고 전장에서 죽었습니다. 그녀는 전설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역사였습니다. 지워진 역사, 무시된 역사. 하지만 이제 다시 드러난 역사.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녀는 무덤에 있었습니다.
검과 함께, 방패와 함께, 말과 함께. 그녀는 전사로 묻혔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녀를 남자로 기록했습니다.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전사가 될 수 없다. 이 믿음이 너무 강해서 증거조차 무시되었습니다. 2017년 과학이 그 믿음을 깨뜨렸습니다. DNA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전사였습니다. 두 가지는 모순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순으로 만든 것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묻습니다. 여성도 전사가 될 수 있었을까? 바이킹 시대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에게 그녀는 그냥 전사였으니까요. 질문은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그리고 답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불가능하다. 하지만 BJ 581은 말합니다. 나는 여기 있다. 나는 싸웠다. 나는 전사였다. 그녀의 이름은 잊혔습니다. 얼굴도 잊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는 잊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지 못하고 있는가? 너희의 믿음이 무엇을 가리고 있는가? 너희가 지운 역사는 또 무엇인가? 여러분, 역사는 완성된 책이 아닙니다. 역사는 계속 다시 쓰여집니다. BJ 581의 여성 전사처럼 지워진 이야기들이 다시 드러납니다. AM 153 고전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들을 찾아갑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여러분을 기다립니다.